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 이름을 잘 못 배워서 해석들을 보면서 자, 우리 앞 시간 동안 무려 다항식의 정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그냥 하는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외울 법한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물론 여기까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주 훌륭한 거야. 훌륭한 거고 앞으로 수업 방향 자체가 그래. 기본적인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대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 일단 기존에는 놓치고 지나갔던 내용들 위주로 다시 강조를 해줄 거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일단 계산에 답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답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할 거야. 자, 두 번째. 이건 뭐야? 곱셈 공식이야. 곱셈 공식, A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거 쓰면 싫어하니까 알고 있는 내용들은 안 쓸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실 아까도 봐서 알겠지만 확장 공식이다, 그치? A 더하기 B, A 빼기 B 있으면 A 제곱 빼기 B 제곱. 제곱 나오면 무조건 빼봐라. 반드시. 수학적 사고랑이 별게 아니야. 식이 주어지면 뭐 한다?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나눠보고 보기해보는 게 어때? 수학적인 사고다. 그치? 그냥 안 되면 뭐 보면서 빼보고 소거해보고. 자,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썼고 제곱 관련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2배 AB, BC, CA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치? 근데 내가 봤을 때 분석해보면 진짜 가장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다. 특히 얘는 제곱이 나왔으면 반드시 얘로 확인해봐라. 얘랑 상관없는데요? 그치. 바꾼 거야.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랑 같은 경우는 니들이 자녀가 껴서 물어봐도 갑자기 다 튀어나와야 된다. 이건 뭐냐라고 하면 반대로 옮기게 되면 뭐? 2분의 1 드러내었을 때 2배 A제곱, 2배 B제곱, 2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는 0이 되어서 얘가 결국에는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 0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얘가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 맞냐 틀렸냐? 갑자기 짜증나게 잘 나가다가 왜 그러세요? 하겠지. 맞다 틀렸다. 틀렸다고? 하나 더 있다고? 뭐가 있지? 뭐 있는데? 그냥 저를 봐요. 가정이 하면 되는데 다행이다. 내가 물어보는 거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일 때 A는 B는 C가 같다가 맞냐고. 그치. 자, 아까 1교시에 잠깐 이야기를 했다.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제일 큰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수체계가 복소수로 확장이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제곱을 했으니까 0 이상이겠지요 라는 걸 언제만 쓸 수 있다? 실수일 때만 쓸 수 있다. 그치? 자, 문제를
볼 때 반드시 언제 가능하다고? 실수 조건이 있을 때예요. 근데 문제를 보면 A, B, C가 실수다라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 그냥 아무 말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랬을 때는 내가 멋대로 우리의 희망을 담아서 실수겠지라고 해버리면 틀렸다는 얘기야. 틀렸다는 얘기야. 복수수면 저거 복수하는 거 있잖아, 그지? 안 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실수 조건이다라는 말이 있으면 뭐 셋이 같다. 제곱 더하기 곱하기랑 같으면 그냥 둘이 같은 거야. 여기 들어가는 건 자동으로 하는 게 맞는데 언제? 실수일 때만 그렇다는 거야. 실수가 아니면 이런 결론 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다행스럽게도 니들이 보게 되는 대부분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다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다. 근데 그거를 이제부터 뭘 하면 된다? 문제 읽을 때 확인하면 된다. 실수기 때문에 제곱하면 0 이상인 거야. 실수가 아니면 제곱한다고 해서 0보다 커질 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3번 한번 풀어볼까? 문제는 몇 대는 문제를 왜? 이거랑 다른데? 아, 그렇게 한 거야? 미안해, 네가 맞나? 자, 얘랑 상당히 유사한데 차이가 있다면 마이너스가 2개 있다는 이야기다. 그치? 그럼 결국 뭐란 이야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c의 제곱이 결국은 ab 더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c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c랑 같다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사실은 이 과정은 내가 니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 쓴 거지. 니들은 이거 보자마자 A랑 B랑 마이너스 C랑 같네? 로 이렇게 와야 된다. 이거 알고 있으면. 그치? 그럼 같으니까 이거 더하고 얼마나 돼? A가 그냥 2란 이야기지. 그치? A가 2지? 바로 나올 수 있다고. 물론 서술형을 써라라고 하면 돼. 이 항에서 요식을 끌어내면 되겠지. 근데 이런 문제를 서술에 낼 리는 없거든. 그냥 보고 바로 다 찾고 넘어가는 문제다. 자,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봐봐. 얘 같은 경우는 그래. 이게 뭔가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은 문자가 3개 있는데 식이 2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나라고 하면 A, B, C 또는 한 문자로 다른 문자가 표현이 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A, B, C가 뭔가 약분돼서 상수가 나오나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문자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다. 그러면 어때요? 값이 딱 정해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요식 알고 있으면 가장 확실할 수도 있고 살짝 눈치를 채서 같은 거 주는 게 아닐까 추가할 수 있다. 한번 해볼게요. 56번에 보겠습니다.
네? 학생. 아, 네. 학교에서 학사장 나왔냐? 시험 언제 보고 이런 거? 홈페이지에는 작년 거만 있던데. 4월 26일부터 4월. 그게 작년 거야. 그거 근데 수학생이. 아, 그래? 시험 일정은 나왔고 따로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니들 종이로 받은 건 없어? 이것을 앞에 붙여주셨는데. 아, 그랬어? 네. 학사 일정? 네. 그러면 내일 그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아, 내일 학교 안 가는구나. 어떡하지? 저 지금 사진 찍고. 아, 찍었어? 오, 그래. 그러면 너 학습 관련에 올려. 지금 그 사진을 내가 볼 수 있어. 아주 훌륭한 학생이야.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방금 들었다. 부교재도 2주 뒤에 나온다며. 싹 갈아엎어서. 네, 부분을 목요일이 많이 된다고. 어? 많이 바뀐다고. 뭐라고? 많이 바뀐다고. 많이 바뀐다고 기대가 되는 거야. 작년에도 많이 바뀐다고 했는데 안 바뀌었더라고. 심지어 오타까지 내려왔어. 응? 응. 아직 내가 쓰니까 복소수를? 아 무슨 아니 언니 방정식 아, 원래 방정식이 아무리 빨리 나가도 니들은 작년에 항상 보면 2학기 때 나가서 나갈 수도 있대. 아, 나갈 수도 있대. 빠듯해. 잘 됐네.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쉽지 않을 거야. 보통 생활여고에서 원방을 2학기에 넣는 이유가 1학기 기말에 부등식에다가 직선에다가 원방까지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나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거든. 이게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도용을 좀 힘들어하는 편이라서 그것 때문에 그냥 제대로 하려고 그 단원을 2학기에 안 배한 거야. 그러면 2학기 때문에 원방, 이동, 직함 명제니까 상당히 좀 쉬워지는 거지. 그렇게 했었는데 뭐 상관없다 얘들아. 여기에는 전부 다 생활고만 있기 때문에 학살증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니까 그냥 정보가 빨리 좀 된다. 시험 범위 1학기 기말 그때 다 하자. 그때 하면 되는데 만들지 뭐 금방까지 기말 교시. 중학교 응? 5가지 방정식 가지고 운영을 하지. 그치. 원방을 나가려면 여방까지 나가야 돼. 그 전까지는 완전 확실하게 그래. 나갔다. 일단 함수까지 무조건 나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교재 니들은 함수까지 되어 있거든. 진도가 나간다 안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나가도 되면 추가로 주면 되니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업데이트 된 대로 나한테 알려주기 바란다. 자, 이거 갖다 나오지 그지 제곱해보면. 그래서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나온다. 그게 아니어도 여기다 봐봐. 지금 A, B, C A제곱, B제곱, C제곱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식 몇 개? 2개인데 문자는 3개래. 나한테 뭘 물었다? A에다가 B의 제곱, C의 세제곱 물었잖아. 근데 얘들아 A, B, C에서 얘 순서 바꾸면 안 되나? B 더하기 A 더하기 C 되거나 B제곱 더하기 A제곱 대 C제곱 됐을 때 그럼 이게 B 곱하기 A제곱 곱하기 C 세제곱 나온다라고 하면 답이 바뀔까? 안 바뀌겠지, 그지? 문제 딱 보고도 물어보는 문제만 보고도 이걸 물어봤어? 얘들 순서 바꾸도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차수를 바꿔놨네? 그 얘기는 어때? 무조건 같아야 돼. 얘들이 만약에 A, B, C가 다른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값이 한 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그지? 맞지? 순서 바꿨으면 차수가 바뀌는데 다른 값이면 답이 바뀔 거 아니야. 같아야 되거든? 남학생들이 수도 많이 푼다 문제를. 근데 니들도 풀어야 돼. 물론 우직하게 다 계산해서 이식 적어놓고 그래 같으니까 해도 되는데 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험을 보다 보면 니들이 한 25문제를 다 100% 풀 수 있으면 참 좋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 못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찍을 수 나온단 말이야. 찍어야지 빨리. 그리고 더 좋은 건 항상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 답이 뭐가 되겠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실제로 계산을 하면서 그래 내 예상이 맞지를 보여주는 식으로 가야 훨씬 더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고하는 것 자체를 풀어보기 전에 대충 뭐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를 한 2분 정도? 1분 정도 생각할 습관을 돼요. 문제 보고 식 3개, 문자 식 2개, 문자 3개. 근데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보통 같은 꼴인데 아 이거 달라지면 답이 안 나오겠네. 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하나씩 반드시 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 이해도도 올라가고 문제도 잘 풀 수 있어요. 자, 제곱했으니까 세제곱으로 넘어가자. 기본적으로 얘 세제곱하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a가 있으면 b 자리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b에만 마이너스 들어가면 된다, 그치? 자, 이렇게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어떤 걸 많이 쓰냐? 이게 a 세제곱 b 세제곱 더하기 3ab의 a 더하기 b가 될 거니까 반대로 넘겨서 요게 되니까 이걸 많이 쓴다, 그치? 세제곱이면 더하기 있으면 더하기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x의 세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면 그냥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쓰잖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면 x 빼기 1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내려가. 자, 만약에 x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얘는 어떻게 한다고? 어쨌든 무조건 x 빼기 1로 묶일 텐데 바로 그 수준을 하거든요. x의 4제곱 빼기 1은 x 빼기 1 있으면 실제로 이게 x의 3, 2, 1 되거든. x의 n승 마이너스 1이다랑 반드시 어때? x 빼기 1로 묶이면 x의 n-1, x의 n-1은 어디까지 간다? 상수항까지 쭉 내려간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주로 어디 나오냐? 다항식에도 많이 나오지만 복소수 연산하다 보면 진짜 많이 나온다. z의 n승이 1일 때 어떤 식을 구하는 거야. 자, 만약에 밑에 보이나? x의 n 더하기 1은 똑같이 하면 x 더하기 1을 묶이면 x의 n-4이 부호가 바뀌거든? 뿔마가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에 x 더하기 1 나온단 말이야. 자, n이 자연수일 때 맞냐 틀렸냐? n이 자연수일 때 x의 n승 빼기 1은 무조건 x 빼기 1 곱하기 이겁니다. x의 n제곱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곱하기 이겁니다. 얘는 맞다. 모든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 근데 얘는 조건부로 성립한다. 반드시 n이 뭐일 때? 홀수가 될 때만 성립한다. 어차피 우리 다 배웠잖아. 얘랑 같은 수인지 보려면 x에다 뭐 넣으면 되냐? x에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되지, 그치?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거든? 근데 얘가 n이 짝수되면 어때? 0 안 되잖아. 안 된다고. 그래서
밑에 식이 되려면 반드시 n이 홀수일 때만 되고 위의 식은 n의 차수와 상관없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 다 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이거 나올 때 있거든. 이게 무슨 수열이야? 그 등기수열의 합이야. 그치? 수원 배우면 등비수열의 합을 배운다. 그런데 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수원까지 안 가더라도 뭐 얘만 배우면 해결 가능하다는 얘야.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식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R 빼기 1에다가 R의 n-1, n-1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 난 얘를 남기고 뭐 얘만 나누면 되겠네. 언제? 나눌 때는 언제? 0이 아니어야지 나올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어때? R이 1이 아니면 반드시 뭐라고? 이게 나온다. 근데 이걸 꼭 등비함으로 외울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로 외워도 xn승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건 반드시 어때? x 빼기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나누어 떨어지고 뒤에 남는 식은 어때? 남은 거 쭉 더해주면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 뜻입니다. 자, 곱셈 공식 관련해서 그래. 또 간단하게 연습해보자. 자, 23번 한번 볼까? 일단은 세개로 했으니까 개별적으로 해서 23번 한번 볼까? 자, 아직 조금 하고 있는 취지를 이해 못한 분이 계시네요. 자, A, B 계수 뭐라고 했다, 그지? 그러면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다. 안 쓰고 풀어야 돼. 물론 써도 되긴 되는데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럼 바로 저기 하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다. 바로 나온다. 얘도 어때? AB 제곱 구하라고 됐잖아. 그러면 C 같은 거는 지우고 생각하라고.
A 빼기 B의 세제곱 A 더하기 B의 세제곱인 거니까 얘는 어때? A 빼기 B의 A 더하기 B 하고 A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B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 하라는 이야기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바로 어때? BA만 나오니까 나는 뭐만 된다 여기서? B 제곱의 개수만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야. B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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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제곱. 그러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거다. 물론 계산해도 돼요. 하지 말고 지금 하는 건 니들이 이거 답 못 내는 사람 없다. 당장 답이 안 나와도 10분 주잖아? 다 푼다. 근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A, B를 구하라고 했으면 어때? C와 D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A, B 제곱 구하라고 하면 C를 과감하게 주워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C가 있거나 C가 포함된다고 해서 얘의 개수가 바뀔 일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C를 직접 전개해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굳이 내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얘는 것들 대응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미리 지우고 시작해도 된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량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24번 다시 해보자. 뒤에 답이 있으니까 답안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 잘 풀렸네. 자, 얘도 보면, 뭐지? 이거 적절 같은데? 그렇지. 문제를 보자마자, 다행히 아무도 얘를 세제곱하고 얘를 세제곱하진 않네. 하기 싫으니까, 그지? 보자마자, 같네? 더하면 날라가네? 뭐야, 되냐, 그지? 그래서, 얘 계산하라고 하면 A 더하기 B에다가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할 거라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 더하니까 어때? 그냥 X 세제곱인 거니까 이건 뭐 하자고? 상수항만 뽑자는 이야기다. 그럼 상수항 뽑으면 어때? 1만 나온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3 바로 나와야 된다. 자, 우리는 곱셈 관련해서 하고 있다. X의 n승 관련해서 또 별로 어렵진 않지만 한 번쯤 기억하셔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보면, 자, 60번 한번 볼게요.
자, 60번 같은 경우는 그래,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멈출게. 이 문제는 그냥 풀줄 아는 사람, 풀줄 모르는 사람, 반대로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지 못하면 나뉘는 문제다. 그래서 니들은 그냥 이 문제를 외우고 있으면 된다. 외우면 된다. 외우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X의 실제 물론 나머지 쌤 얘기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못했다고 문제를 못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자, 이거다, 그치? 자, 이 상황에서 뭘 하겠다? 얘를 만약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나올 텐데 이 나머지를 구하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자, 어쨌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있으면 우리 기계적으로 뭘 하고 싶냐? 이 식에다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고 싶어야 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다가 x 마이너스 1 곱하고 싶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무슨 말이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하면 이게 뭐가 나온다고? x의 세제곱 빼기 1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x의 세제곱 빼기 1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x의 n승, x의 세제곱 빼기 1은 뭐? 이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가 되거든? 그러면 x의 세제곱 빼기 1이 됐다라고 얘는 다시 뭘로 바뀔 수 있느냐? 방금 한 거랑 똑같이 뭐 x의 얼마? 3n-1이다 라는 식은 반드시 누구로? x 세제곱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지겠지. 그치? 나누어 떨어진다고. 따라서 x의 3n 빼기 1은 x 세제곱 빼기 나누어 떨어지고 왜? 이 값이 어떻게나 x의 세제곱 빼기 1에다가 얘가 x의 3의 n-1 더하기 x의 3의 n-2부터 해서 x의 세제곱 더하기 1 바꿀 수 있잖아. 그냥 한 거라고는 x 세제곱 전체의 n승 빼기로 본 거니까 x라는 문자 대신 어때? x 세제곱 집어넣으면 같은 내용이거든? 그치? 아까 이 내용 뭐? 요거랑 같단 말이야. 문제에도 이거 쓰러 나와 있잖아. 나와 있다고. 자, 당연히 되니까 우리는 어때? 그냥 의식이 이게 되면 당연히 얘도 되지. 이런 거야. x 빼기 1은 당연히 x에서 마이너스는 얘가 나눠 떨어진다는 같은 거란 말이야. 자, 그럼 그게 됐다라고 하면 뭐 내가 딴 건 몰라도 뭐가? 차수가 3의 배수로 나오면 빼기 1 하면 어때? 얘도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준 게 어때? 전부 다 3의 배수들이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f의 x의 12제곱이다 라고 하면 어때? 이거 x의 24 있으면 얘는 안 되지만 어때? 빼기 1 있으면 된다.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 x의 12승 있으면 얘는 나머지가 많이 남겠지만 뭐 빼기 1 해주면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지. 근데 원래 식이랑 같아지면 어때? 뺐다가 다시 더하면 되잖아. 더하기 3 바꾸게 되면 이 식이랑 이 식은 동일한 식인데 얘랑 얘가 각각 어때?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나누어 떨어진다고. 여기서 나머지가 안 생겨. 나머지는 뭐? 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뒤로 어때? 쭉 늘려도 된다. 상관없다. 해서 풀 수 있다. 뭐 그런 문제도 어차피 기본형은 이거란 이야기야. 이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냥 x의 n승 빼기와 관련된 문제 하나 푸는 거 없어? 라고 하면 문제 하나 딱 떠올 수 있도록. 중요한 거 복습이랑 오답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니들한테 시간을 줬다가 이상 확실하고 있으면 바로 시간 끊어버릴 거거든.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니들이 나름
이상하게 꾸역꾸역 풀어서 답을 냈다고 쳐. 근데 그게 안 좋은 방법이야. 내가 새로 막 알려줘도 니들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알려준 방법이 남는 게 아니고 니들이 했던 노가다 남는 거니까. 진짜 시험 볼 때 시험 치기 전날 야 이거 분명히 안 되게 나와야 돼. 내 시험 나올 거야 해서 알려줘. 그 다음날 같은 게 나와. 근데 똑같이 틀려. 그럼 나한테 따져. 이렇게 하라면 네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앞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니들이 시험 직전에 지금 하는 작업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시험 치기 전에 한 달 남았을 때 복습할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내가 어떤 걸 다시 풀어봐야 되고 어떤 걸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흔적을 남기는 것들이거든. 그럼 다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 문제를 옛날에 어떻게 풀어서 틀렸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까지 안 해. 그냥 쌤이 풀어준 대로 하니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에 대한 완성도의 기준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끌어내야 돼. 등급이다라고 하는 거기서 나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보게 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의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대부분은 예전에 저는 보여준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 애들은 등급이 나라고 간다. 반대로 나 알고 있냐 물어봤을 때 아니요 잘 몰라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 줄 알아. 근데 왜 몰라? 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사실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면서 다져나가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외우려면 확실하게 외워라. 아니면 아예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것보다는 기왕 수업 들은 거 외우면 좋겠다. 그치? 자, 곱셈 공식 한 2개만 더 쓰고 넘어갈 텐데 곱셈 공식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가 x의 n승 더하기 y의 n승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의 x의 n-1 빼기 플러스 하면서 y의 n-1까지 가는 걸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건 당연히 언제 성립한다? n이 풀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이야기다. 그치? 써야잖아. x의 n-y 더하기 x의 n 빼기 y 빼기 간다. x의 n승 빼기 y의 n승은 더 쉽다. 그치? x 빼기 y면 얘는 x의 n-1에다가 x의 n-2면 y가 하나가 있고 마지막에 y를 그렇게 할까? 그러면 x의 y의 n-2 더하기 y의 n-1. 자, 어찌되었건 전개에서 n 차이차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개수의 설마 n 빼기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치? 당연한 이야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순수하게 니들한테 어떤 식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보통 x의 n승 더하기 y의 n승의 식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할 때는 이게 나무가 떨어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그치? 그런 경우에는 뭐 한다고? 우리가 x 더하기 y나 xy를 구해서 계속제곱으로 계속 돌아간다. 계속제곱해서 간다. 반대로 얘기하면 요거 2개만 알고 있으면 이거 n승은 시간만 주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값 자체를 구하는 거랑 성질에서 나누는 거랑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가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인 거고 식을 구하라라고 하면 이걸로 하면 된다. 하면 되고 세제곱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abc로 먼저 나와 있다. 그치? 원래는 이걸 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다음에 여기서 뭐 한다? a 제곱 b 제곱 c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하게 되면 전개하면 이게 나온다는 건데 어차피 수상 없이 통으로 외우면 된다. 자, if 둘이 같대. 둘이 같으면 어떻게 되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아니면 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bc, ca가 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아니면 어때? a랑 b랑
C가 같다. 둘 중에 한 개 나온다. 그치? 맞지?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C식이 뭐로 바뀐다고? 이렇게 되니까 같다. 자, 맞다 틀렸다?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일 때 ABC일 때 즉 좌변이 0일 때 어떻게 된다고? 맞냐 이거?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포인트는 뭐냐? 제곱해서 0 이상이다 라는 거는 실수만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A는 B는 C다는 반드시 언제 성립해야 돼? 조건이 뭐가 필요하다?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치? 이거는 언제? 실수일 때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위에 두 개는 어떠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0이냐 그러면? 얘는 같냐? 복소수일 때. 왜 고민하고 있지? 자, 맞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라고 하면 0이 어떤 식 곱하기 어떤 식으로 곱해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얘가 실수건 복소수건 상관없이 곱해서 0 되는 0밖에 없다. 복소수끼리 곱했는데 0이 된다? 그건 곱하기 0을 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는 맞아. 해서 요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어때? 실수가 되었건 복소수가 되었건 무조건 성립한다는 이야기인 거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얘가 0이니까 A랑 B랑 C가 다 같다는 이야기는 어때? 실수일 때 조건까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차이점 구분할 수 있겠냐? 구분을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알았지? 잘 안 쓰지만. 정경 어떻게 해라? 요거다, 그치?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 자, 방금 식의 변형 또는 식의 값을 구하는 내용을 했는데, 조금 요렇게 그냥 x 더하기 x를 구하는 거 말고 좀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자. 8번 한번 볼까? 8번.
다 푼 사람들은 1번부터 풀어라. 어차피 숙제니까. 할만해? 할만해? 자, 이 문제 한번 보자. 보면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x 값이 나오고 이런 4차식에서 이 식의 값을 구하라 그랬더니 막상 이 식을 보게 되면 x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양수니까 플러스 루트 17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이런 값 써야 된다. 소수용 쓸 때. 이거 안 쓰면 또 걱정한다. 갑자기 점이야. 그거 예전에 따지면 돼. 아니 쌤 문제 있어서 안 되는데요. 왜요? 갑자기. 자, x는 이거다, 그지? 그런 거 쓰면. 근데 얘를 구하래. 그러면 내가 얘를 할 때 4제곱하고 3제곱하고 하면 답이 나올 텐데 그거는 때려주면 싫잖아. 그렇게 해서 안 될 거고. 자, 원래 이런 류의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 하나가 있다. 정석적인 풀이는 뭐냐라고 하면 이 식 자체에서 x제곱은 뭐로 바뀐다고? 4 빼기 x로 바뀌지. 차수가 2차가 1차로 바뀐 거잖아. x는 알고 있으니까. x의 세제곱은 4x 빼기 x제곱인 거니까 4에다 빼기 얼마? 4 빼기 x를 하면 5x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이야기고 x의 4제곱은 그냥 여기다가 다시 x를 곱하면 되니까 5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어서 5에다가 4 빼기 x 빼기 4x 하면 된다. 그치? 그러면 16x 아니지 마이너스 9x 더하기 20이 나오네. 맞아? 야 틀렸어? 맞아? 이 값들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이 식이 뭐가 나온다? 1차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야. 맞지? 1차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얘를 대입하라는 이야기거든. 첫 번째는 그렇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x제곱 이러니까 식이 어때? 다 요거랑 같은 폼이잖아. 그치? 어차피 얘를 구하기는 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x제곱 더하기 x가 4란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 x제곱을 드러내게 되면 얘가 이럴 수가.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식이죠. 그럼 이 값 자체가 4로 바뀌었으니까 결국 어때? 4x제곱 더하기 얼마? 5 하면 되고 그럼 바로 4에다가 x제곱자리에 뭐? 얘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 그러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21이 나와? 이거 집어넣으면 된다.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 어떤 2차식으로 나왔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게 막 분수꼴이다라고 하면 분모 분자 x가 나와서 할 테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문제에 대하여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거일 때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x의 4제곱, 2x의 3제곱, 3x제곱 더하기 뭐 4x 더하기 5 이런 걸 구하라고 했다 쳐. 이 경우에는 이걸로 간다. 얘를 구해서 집어넣는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닌가? 이렇게 가능할 수 있나? 바꿀 수는 있겠네. 어쨌든 이 수 자체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이 식을 바꿨을 때 큰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그때는 차수를 다 구해놓고 1처럼 떨어뜨리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얘처럼 어때? 간단한 식이 반복이 되었고 얘를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바꿔서 한쪽으로 사고를 틀어야 돼. 기본적으로 2차 식이 나왔다. x값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차수를 4차에서 전부 다 1차로 떨어뜨려야 돼. 그 다음 돼 있고요. 절대로 내조목하면 안 된다. 자, 하나 정도만 더 하고 식과 보자. 좀 쉬운 거 해볼까? 어떤 거 하지? 음, 21번 해보자. 안 쉬운 거 담배하다가 쉬운 거 하다 그랬는데 앞에 있는 찾다 보니까 안 쉬운 게 되어버렸다. 꼴등하다 세봅니다. 자, 문제 배점을 보면 엄청나게 높다, 그지? 제일 어려운 문제였었어. 답을 적어놓고 시험하는 거야? 아니요, 잘못 본 거예요. 아. 미리 사과를 할게. 내가 문제 픽을 잘못하는 바람에 니들이 다른 애들보다 한 5분 늦게 쉴 것 같다.
아니 좀 쉬는 시간인데 대신 5분 더 쉬면 되잖아. 그렇지? 풀고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같이 볼까? 우리들 쉬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자,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봐서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근데 가장 낮은 차수이면서 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 되는 함수를 hx라고 하지. 얘를 가지고 막 식으로 변형을 해서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멋지게 쇼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게. 가장 낮은 차수다라고 하면 어지간하면 1차 및 2차다. 왜? 문제에서 상수는 아니라고 했거든. 때때로 상수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냐? 첫 번째 1차식 문제랑 두 번째 어때? 2차식 문제. 1차에서 되면 빙고 하는 거고 안 되면 그 다음 차수로 넘어가면 된다. 자, 1차식이기 때문에 fx가 뭐란 이야기야? x 플러스 a란 이야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gx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 다항식에서 차수 따지라고 했는데 얘가 1차면 이거 3차식인 거잖아. 얘랑 곱해서 4x 좀 나오려면 얘도 어때? 3차식이 돼야겠지. 그치? 3차 계수는 당연히 3x 돼야 될 거거든. 그럼 보통은 뭘 하느냐? 이렇게 b를 두고 대입을 한다. 근데 얘를 보게 되면 지금 식이 요 식에서 먼저 x에다가 한번 0을 넣어보자. 이렇게 풀리는데 x에 0 넣어보면 0을 넣었을 때 이게 얼마? f의 0 더하기 g의 0은 0이 나와. 무슨 말? 상수항 더하니까 왜? 빵이네. 그럼 얘가 b가 아니면 뭐 하면 된다고? 얘를 마이너스 a라고 두면 되지. 이렇게 두는 거야. 자, 이렇게 두고 하게 되면 문자가 하나가 줄게 되면 그만큼 계산량은 줄어든다. 그 다음 되는지 보려면 어때? 이제는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x 더하기 a 하고 그 다음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얼마? 3x 빼기 a 해보면 되겠다. 맞지?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4x제곱이 되는지 보면 계산을 해보면 만족하는 값이 안 나와. 불가가 나온다. a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fx가 2차식이래. fx가 2차식이래. fx가 2차식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어때? x제곱에 뭐 ax 더하기 b라고 쓰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2차식 곱하면 4차가 돼버렸는데 더해서 3차 나오려면 그럼 gx가 돼야 된다고? 반드시 마이너스 x로 비싸겠지. 더하기 cx고 d 가도 되는데 상수항 합이 0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 b라고 해준다. 여기까지 하면 좀 더 줄어든다. 해서 다시 어때? 대입을 한다. 대입을 해서 계수 비교를 한다. 그러면 또다시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 ax 더하기 b랑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cx 빼기 b가 4의 세로 나오는 걸 찾아보게 되면 운 좋게도 a랑 b랑 c는 모두 0이 나와. 반드시 됩니다. 해서 hx가 가장 낮은 차수니까 x제곱이 나온다고. 자, 가끔 이제 심한 경우에 3차인 경우 나올 때 있거든. 그거는 문제 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보통은 2차에서 끝난다. 2차에서 끝난다. 그래서 가장 낮은 차수임에서 만족을 구하라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건 상수 끝날 때도 있고 상수 아니라면 1차, 2차 단계적으로 넣어보고 비교를 하고 사실 이 문제를 넣은 이유는 원래는 한 번씩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넣은 이유는 그거야. 그냥 fx가 몇 차가 되어야 되는지 차수를 결정을 하고 넣은 문제다. 뭐 단원 위치 상관없이 풀 수는 있는 문제들인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서 계속합시다.
10분간 휴식하시면 돼요.